안녕하십니까.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팀 진효진입니다. 금일은 파스타의 신규 서비스인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 부분. 두 번째로 관리자는 어떻게 서비스를 배포하는가에 대한 부분. 세 번째로 사용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측면에서 운영 시 도움될 만한 팁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란 무엇인가? 풀네임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인증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파스타에 배포한 어플리케이션들의 도메인 및 SSL 인증서를 적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때 파스타에서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은 ORG별로 시스템 도메인 이외에 다른 도메인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SSL의 경우 파스 관리자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했는데요. 그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이며 사용자가 원하는 도메인, 닷컴이나 KL 같은 도메인과 그에 대한 SSL 인증서를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매핑시킬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도메인은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원하시는 도메인과 그에 따른 보안 인증서를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파스를 운영하는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간단한 커맨드 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배포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적은 리소스로 파스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의 인스턴스 간 TLS 연결을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을 보호합니다. 또한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의 아키텍처입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구성은 이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약식 구성도이며 오른쪽에 보이는 구성은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의 구성입니다. 서비스는 HA 프록시, 인프라 두 개의 VM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VM 타입은 스몰입니다. 스펙으로 보면 한 개의 VM당 CPU 1코어, 램 2기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도메인을 3.38.3.129.nip.io 즉 파란색 화살표로 보고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파스타 데브 06.kr 빨간색 화살표로 보았을 때 인터넷 브라우저에 샘플 앱.시스템 도메인을 입력하면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최상단 로드 밸런스인 HA 프록시 라우터 디에고셀 앱으로 도달하는 구성입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에 샘플 앱.파스타 데브 06.kr을 입력하면 서비스의 HA 프록시 VM을 거쳐 라우터 디에고셀 앱으로 도달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신청에 대한 구성입니다.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는 CF/CLI를 통한 커맨드 라인을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CF create 서비스 명령을 실행하면 인프라 VM에 있는 서비스 브로커 자백에
서비스 생성을 요청합니다. 이제 2번, 동그라미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번째로는 서비스 브로커는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켓 모드를 통하여 HA 프록시 런타임 API를 호출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서비스 정보를 저장합니다. 세 번째, 서비스 브로커는 신청한 SSL 인증서를 크레드허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HA 프록시 VM에 있는 스케줄러 잡은 크레드허브로부터 SSL 인증서를 불러와 HA 프록시의 SSL 저장소에 물리적으로 저장합니다. 스케줄링하는 시간은 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뒤에 있는 스케줄러에 대한 이해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의 보안 구성입니다. 서비스 내의 인스턴스 간 TLS 연결을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을 보호합니다. 즉, 인스턴스 간에 공개 키와 개인 키가 맞지 않으면 통신을 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의 HA 프록시와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라우터 또는 TCP 라우터 구간, HA 프록시 런타임 API와 서비스 브로커 간의 통신 구간, 서비스 브로커와 보시 크레드허브 간의 통신 구간, 보시 크레드허브와 HA 프록시 간의 통신 구간, 모두 TLS 연결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HA 프록시 런타임 API의 경우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기 위해 서비스 브로커의 IP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ACL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영역인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 배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 관리자분들께서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위부터 아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미 파일을 통하여 릴리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독스의 가이드 파일을 통하여 전체적인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잡폴더에는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스케줄러, 서비스 브로커, 마리아 DB에 대한 설정이 들어있으며 매니페스트 폴더에는 배포에 관련되어 있는 YAML 파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폴더의 커스텀 도메인.yml 파일은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의 핵심 파일이며 deploy.sh 파일을 통해서 배포하시면 됩니다. 각 환경에 맞는 ES의 네트워크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CC 조치 설정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패키지 폴더에는 서비스에 이용하는 모듈이 제공되어 있으며 SRC 폴더에는 서비스 브로커의 소스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배포 시 수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먼저 바스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은 각 이아스 환경에 맞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보시 크레드허브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드허브 IP는 보시 안에 있는 크레드허브를 지칭하며 보시 IP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레드허브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배포한 파스타 디플로이먼트의 보시 폴더 안에 있는 크레드스.yaml 파일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주석을 통해서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인스톨 가이드에 보면 보시 env 파일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env를 사용하신다면 env 파일 내에 필요한 정보가 전부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하단에 보시면 스케줄러 민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SSL 인증서를 크레드허브로부터 가져오는 스케줄러 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5분마다 한 번씩 크레더블을 체크하여 SSL 인증서를 물리적으로 가져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SSL 인증서는 즉시 활성화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스케줄러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파일 수정 및 실행 부분입니다. deploy.sh 파일 내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항목을 환경에 맞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매니페스트 폴더로 이동하여 deploy.sh를 실행해 줍니다. push v-연수 명령을 통해 배포된 VM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HA 프록시와 인프라 2VM으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 이후 서비스 브로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CFCLI 명령어 중 create service broker라는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create service broker 명령에는 서비스 브로커명, 브로커 아이디 및 패스워드, 브로커 접근 URL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CF 서비스 브로커 명령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 브로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 브로커가 없다면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합니다. 이후 CF 서비스 브로커스 명령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CF enable 서비스 액세스 명령을 통해 특정 조직의 해당 서비스 접근을 허용합니다. CF 서비스 액세스 명령을 통해 어느 서비스가 어떠한 OIG에 접근 허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스 관리자가 해야 하는 배포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자가 배포를 완료한 시점 이후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구입 및 SSL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는 SSL 인증서를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혹시 도메인만 연결시키고 SSL 인증서는 적용시키지 않는 단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변경은 CF create private 도메인 기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인증 기관 또는 사이트를 통해 도메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에서 개인키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사이트의 정보가 담긴 인증서명 요청서 CSR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CSR을 인증기관 CA로 전송하여 인증서 서트 파일 또는 펜 파일 발급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요거는 인증기관에서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이트를 검증합니다. 다섯 번째, 사이트 정보와 공개키가 담긴 인증서를 인증기관의 비공개키로 암호화하여 발급 및 다운로드 받습니다. 보통 SSL의 인증서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절차를 가져나 사이트별로 발급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발급받는 기관의 가이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메인의 DNS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도메인을 발급받으면 레코드 추가 및 삭제에 대한 설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AWS의 경우 화면과 같이 레코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하 시 A 레코드, 예를 들면 샘플 앱 파스타 데브 06과 같은 레코드 이름을 입력하시고 A 레코드의 값은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 HA 프록시에 퍼블릭 IP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HA 프록시의 퍼블릭 IP를 모른다면 파스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로써 도메인과 SSL 인증서 준비가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발급받은 SSL 인증서를 JSON 스트링 형태로 변환합니다. cat 인증서 파일명의 명령을 실행하시면 인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인증서의 내용 중 서티피케이트의 내용과 프라이베이트 키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운데 초록색 부분에 제공된 스크립트를 통하여 JSON 스트링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때 사용하실 도메인과 인증서 파일명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변환 이후 인증서 문자열이 잘 변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CF 마켓플레이스 명령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선 커스텀 도메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비스를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CF create 서비스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명, 서비스 플랜, 서비스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해야 됩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플랜은 CF 마켓플레이스 명령을 통해 확인한 서비스명과 서비스 플랜을 입력하고 서비스 인스턴스명은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인스턴스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비스 이그젬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C 옵션으로 이전에 변환한 JSON 파일의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는 ORG 기준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CF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 명을 입력하여 상세 명령을 통해 어떤 도메인과 어떤 인증서로 신청했는지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면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라이베이트 도메인을 생성해 줍니다. CF create private 도메인 명령에는 ORG명, 도메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파스타 dev 06.kr을 사용했습니다. 프라이베이트 도메인이 생성되었다면 어플리케이션과 매핑시켜줍니다. CF map 라우트 명령에는 어플리케이션명, 도메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서버 도메인을 사용할 경우 호스트 네임 옵션을 통해서 매핑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가 잘 동작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gclone 명령을 통해 샘플 앱을 클론 받습니다. 이후 cf 푸시까지 진행한 후 cf map 라우트 명령을 통해 서비스에 신청한 도메인과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을 매핑합니다. cfx의 라우트 탭을 통해 매핑한 도메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ample.pastadev06.kr을 사용을 했고요. 가장 하단에 보면은 cf-node.js.system 도메인과 sample.custom 도메인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완료 후 SSL 인증서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서 제공한 CURL 명령어 이외에 인터넷 브라우저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설 서비스의 경우 대시-K 옵션을 적용하여 SSL 검증을 스킵하셔야 정상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뢰받은 인증기관의 SSL 인증서인 경우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이 SSL Certificate Verify OK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의 신청 및 검증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에게 유용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서비스 운영 팁입니다. 운영 팁을 이해하기 위해 스케줄러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줄러 잡은 HA 프록시 VM 내에 있으며 HA 프록시 잡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SSL 인증서 파일을 적재합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브로커는 HA 프록시 런타임 API를 호출하며 HA 프록시 런타임 API에 SSL 인증서를 활성화시킵니다. HA 프록시 런타임 API를 사용하기에 무중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HA 프록시 런타임 API를 통한 SSL 인증서 활성화는 메모리에 상주되기에 HA 프록시 잡이 리스타트하게 되면 활성화된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리스타트하는 과정에 이미 신청된 SSL 인증서를 가지고 서비스를 스타트할 수 있게끔 SSL 저장소에 물리적으로 펜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 필요했으며 크레드업으로부터 SSL 인증서를 불러와 저장하는 역할을 스케줄러가 담당합니다. HA 프록시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가 SSL 인증서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용할 크레드허브 명령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커스텀 도메인 서티피케이트 F4, F6, 116이 등의 난수가 보이실 텐데요. 이 난수는 ORG 아이디와 서비스 인스턴스의 아이디입니다. 위의 아이디들은 인프라 VM이 있는 마리아DB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관리가 필요하실 경우 마리아DB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증서 내용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SSL 인증서 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용할 HA 프록시 런타임 API 명령어입니다. HA 프록시 런타임 API를 컨트롤하기 위해 push SSH 명령을 이용해 HA 프록시 VM으로 접근하여야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SSL 인증서의 추가의 경우 new SSL cert 명령으로 SSL 저장소를 생성하고 set SSL cert 명령으로 SSL 저장소에 데이터를 입력하며 commit SSL cert 명령으로 SSL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이후 HA 프록시 컨피그에 설정된 SSL 인증서 저장 경로에 포함시켜야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앞서 스케줄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HA 프록시 런타임 API는 SSL 인증서를 메모리에 상주하나 실제 HA 프록시 잡이 스타트되는 경우 SSL 저장소인 바 vCap에 잡스에 컨피그에 SSL 폴더에 있는 SSL 인증서를 메모리에 상주시킵니다. 그리하여 HA 프록시 런타임 API에서 삭제할 경우 HA 프록시 SSL 스토어 폴더에 있는 SSL 인증서도 삭제해 주셔야 잡 리스타트 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운영관리 요소로서 팁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운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따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